미국이 뭔가 약점 보인 겁니다. 그 마음에 안 들면 이 나라 저 나라 무슨 뭐 테러를 범하든 뭘 하든 표 안 나게 해서 사람들 정권 교체까지도 해내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싫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격변기를 우리가 지난다고 봐야 돼요. 네,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요즘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새로 그쪽에 가입을 해가지고 매일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보는 게 투자자들의 일상이 됐다라는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늘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말 한마디에 모든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난리를 치니까 하여튼 지금 상당히 좀 변곡점 혹은 상당히 좀 역사적인 어떤 시기 아닌가. 뭐 정시, 금융, 뭐 정치, 세계 정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맞아요. 일단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러니 오늘 3월 7일 금요일 한번 날짜를 세보니까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네. 오늘이 이제 47일째예요. 채 50일이 안 됐는데, 좀 뭐랄까요. 거의 뭐 40일, 바이든 4년도 이렇게까지 피곤하지는 않았다는 느낌. 그래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뭐 대표님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굉장히 역사적 격변기 같아요. 네. 우리 왜 가끔씩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은 무슨 뭐 하나하나의 그 단락이 있잖아요. 무슨 네. 산업혁명, 뭐 르네상스, 프랑스 대혁명, 그죠? 뭐 그런 것처럼 2024년에서 2025년 요 넘어오는 요 구간이 굉장히 뭐랄까 나중에는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시기 같아요. 거기에 또 중심에 미국,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 두 번째 취임한 트럼프, 뭐 이렇게 보이는데, 뭐 그동안에 이렇게 8.15에서도 어느 정도 저의 그건 나타났습니다만, 해리스하고 바이든과 트럼프, 나중에는 해리스와 트럼프 그 구도로 갔을 때도 저 뭐 약간 트럼프 바 소리 들을 정도로 트럼프의 우호적이었던 그거는 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었고, 미국을 위해서도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아들로 우리 거기서 또 태어나서 살아야 할 우리 손자를 봤어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 그랬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지치네요. 네. 그러니까 일관성 아니면은 예측 가능성 이게 지금 시계 제로다 보니까 시계 제로죠. 네. 저 그 미국의 헤지 펀드 매니저가 예. 와서 만났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게 트럼프라고. 가장 트럼프 어려운 때문에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측이. 지금 이거 뭐 하기 좋은 말로 변동성 장세인데, 이게 무슨 지수가 2% 3% 갔다가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가, 그러다 지수선물 흐름도 못 믿고 개장초 흐름도 못 믿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봤던 시세하고 아침에 눈 떠서 보는 시세가 또 다르고, 이런 판이니 하다못해 무슨 그 관세 관련해서도 하루하루 말이 달라지니까요. 네. 굉장히 힘든 국면이 됐는데, 간략하게 요거 한번 보시면은 2024년이 2025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어쨌거나 이게 24년, 25년 요 무렵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는 작년에 엄청난 선거가 있었던 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됐고 4년 만에 이렇게 주인공이 바뀌었죠. 4년 만에 주인공이 바뀐 데다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리더들로 이렇게 꼽히는 중에 이제 눈길을 끄는 건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보고서도 재밌습니다. 뭐냐 하면은 작년에 이제 12개 주요 선진국 선거에서 기존 정권이 거의 뭐 과반 의석을 잃거나 아니면 낙선한 사례가 85%, 즉 뒤집어진 데가 12개 선진국에서 이 120년 만의 현상인데, UBS에서는 이러면서 이제 포퓰리즘의 부상할 위험,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런 어떤 분석보다도 뭔가 하면은 뭔가 이 유권자들이 대다수 이 나라에서 한번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현실에 불만이 가득했다는 가득했다 얘기겠죠. 하는 얘기겠죠. 그런 식이고, 이거 보시면은 이 날이 이제 취임식 날 아닙니까? 취임식 날인데 참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행정명령 그날 엄청나게 나왔는데 결국 바이든이 모든 걸 이제 되돌리는 것이었죠. 되돌리는 것이었고 이때 저는 이 두 사람의 표정 참 절묘했습니다. 바이든하고 해리스하고 표정이 절묘했고 이 사진도 너무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이 뒤에 보면은 내각 그 장관 후보자들인데 그 앞에 빅테크 CEO들죠. 머스크야 뭐 잘 아실 텐데. 그리고 이때 저는 대부분의 외신에서 이 사진 하나 올렸는데 이 저커버그 표정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이 당혹스러운 표정도 표정이지만 이 중에서 보면은 저커버그가 거의 뭐 용군 갔다 온 표정입니다. 저 2020년 그때 선거 때 뭐 페이스북하고 뭐 유튜브를 비롯한 구글 이런 쪽에서 했던 그게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려준 셈이죠. 트럼프가 그런 식인데 요거 한번 보시면은 요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는 첫날 말이죠. 첫날 이 놀라운 거는 퇴임하는 날 바이든은 이 사람들을 갖다 사면한다고 했습니다. 사면하는 행정명령을 했어요. 특히나 이 파우치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매일이다시피 들었던 이 양반을 갖다가 사면을 했는데 사면이라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무슨 기소가 된 다음에 뭐 형이 결정되고 나서 사면인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기소,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기소에 대해서 사면을 한다. 이건 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했는데. 완전히 그냥 전천후 저거네요. 사면권. 웃기죠? 이 사람이 뭔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첫날 행정명령 가운데 1월 6일 기억하시죠? 2021년 1월 6일 날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이 갑자기 확 되고 1월 6일 날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는가를 갖다가 하는 와중에 그때 펜스 부통령이 뭐 상원 의장이랍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몰려갔다가 이른바 의사당 진입 사태가 났던 그때 사람들 갖다가 전부 어지간한 사람들을 다 사면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부딪혔는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보세요. CNN 보세요. 취임 첫날입니다. 헤드라인을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이걸 뽑습니다. 1월 6일 폭동자 그들을 갖다가 그거 합니다. 사면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WHO 세계보건기구 탈퇴한다 이런 얘기. 심지어 BBC도 보세요. 트럼프 취임 첫날 할 얘기가 저게 큰가요? 저는 그날 놀랐던 것은 주요 외신들이 트럼프 취임 첫날 헤드라인을 갖다가 어떻게 뽑을까가 궁금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의 주류 언론들이 어떻게 트럼프가 1600명에 가까운 그 1월 6일 이 의회 난입으로 지금 그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사면하느냐 이걸 갖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진 건데 그리고 이 기사도 재밌지 않습니까? 1월 22일이면 취임 그 이틀 후죠. 제로치 기사인데 트럼프는 딥스테이트를 갖다가 극복하는 데 성공할 것인가? 이걸 갖다가 푸틴의 시니어 에이드 아주 고위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눈치도 안 보고 쓸 수 있는 용어가 딥스테이트였어요. 이거 2016년 그거 뭡니까? 2020년 그때 트럼프 떨어지고 바이든 되고 할 무렵에는 저거 유튜버들이 딥스테이트라는 걸 갖다가 한글로 쓰거나 뭘 쓰거나 하면 노란 딱지 붙고 그랬어요. 네. 뭐 코로나 백신 뭐 어쩌고 할 것 같으면 뭐 수익 창출 금지당하고 그랬죠. 그랬던 시절인데 그게 이제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딥스테이트라는 용어가 이제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이 정의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의 permanent military 그리고 군부, 인텔리전스, 첩보, 뭐 FBI나 CIA 쪽, 그리고 디플로매틱, 외교 관료들, 그리고 some members of whom are to, 그리고 저 뭐죠? 그러니 요런 쪽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하고 상관없이 쭉 내려왔던
여기에는 뭐 언론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 핵심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것도 간략하게 볼게요. 이 취임사에는 뭐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가장 하고 싶은 얘기 들어가는데 황금시대 골든에이지라고 얘기했고 다시 번영한다 그랬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모든 나라의 선망이 대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 얘기했고요. 주권은 되찾을 것입니다. 자, 이 표현 웃기지 않습니까? 대표님.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주권을 되찾을 것이랍니다. 이 뭔 소리예요? 뭐 우리 8.15 가족분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정의의 저울은 다시 균형을 이루고 법무부와 우리 정부의 악의적이고 폭력적이며 불공정한 무기화는 끝날 것입니다. 지금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네. 미국 얘기예요. 어느 나라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도시들의 법과 질서를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경찰력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바이든 때. 그런 식이죠. 자, 또 하나 이거. 우리는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하려고 필사하는 노력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자꾸 읽다 보니까 오해하실 것 같은데 미국 얘기예요. 남쪽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합니다. 남성과 여성이요. 지금 이런 얘기가 대통령 취임사에 들어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이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왔다가, 즉,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심지어 트럼프 지금 나 주식시장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는 얘기가 어제 나왔거든요. 일기 때는 우리 그런 걸 봤지 않습니까? 내 덕분에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뭐 경신하고 있고 막 자랑하고 하는 모습.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트럼프 2기는 하고 싶은 게 지금 뭐 주가 사상 최고치 띄우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검열을, 정부의 검열을 즉시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되돌리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의 막강한 권력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제약된 군인 복직시키고 군인들이 근무 중 급진적인 정치인과 사회실험 노출되면 막기 위한 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치마 입고 뭐 장군들이 막 앉아갖고 회의하는 트랜스젠더들 뭐 이런 자 이렇게 됩니다. 이 표정들 보세요. 할 일이 너무 많은 테름. 첫날 행정명령 보실라요? 첫날. 이 중에서 결국은 다 핵심은 요겁니다. 이런 거 오바마 이래 미국 사회에 있어 왔던 DEI, 다양성, 형평성, 평등성 내지는 포용성 이런 식으로 해서 백인보다는 흑인, 히스패닉 위주 그리고 뭐 어디가 그걸 해도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더 우대받는 뭐 그런 식의 사회가 되어왔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른 PC주의 또는 woke, 뭐 깨어있다, 깨시민이 되자 이런 것들 했는데 심지어 트럼프는 여기도 WHO도 아니다. 무슨 파리 기후협약도 아니다. 네. 나토도 아니다. 지금 우리의 그 관념을 갖다 확 깨버리고 있잖아요. 이걸 갖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무슨 매드맨 그러고 미치광이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쇼인도 강하죠. 그렇죠. 이튿날 이 사람들 세워놓고 보세요. 샘 알트만 하고 여기 레리 앨리슨 세우고 손정희 세우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도 관세 그냥 먼저 맞자. 근데 이번에는 안 때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처음부터 나왔던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접근이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하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맺지도 않을 수도 있다. 또 그동안 해왔던 일들 보세요. USAID, 도지, 이제는 뭐 가상화폐 도지가 아닌 정부 효율부 도지 다 상식적으로 아는데 일론을 통해서 했던 얘기들. 지금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올렸던 USAID 국제개발청가 거기를 갖다 탈탈 끌어가지고 지금 이 얘기 도대체 150세에서 159세가 130만 명,
170세에서 179세도 6,087명 이 사람들이 사회 보장 기금을 받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이번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 있었던 의회 연설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부정수급이었다. 예? 부정수급. 부정수급이었다. 이런 돈들이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다 나갔고 USAID 무슨 여기서 별의별 군데 돈 나간 거 보면 기가 찹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무슨 뭐 관료 조직도 아닌 진짜 그 컴퓨터 쪽에 완전 천재들 갖다가 젊은 친구들 한 20, 30명 데리고 지금 이거 다 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는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 중심으로 거기다가 아까 딥 스테이트라고까지도 불릴 수 있는 진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집권해도 상관없어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갖고 놀 수도 있는 노회한 그 관료 사회. 거기다가 우리보다 더 심한 우리 뭐 이쪽 서여의도 쪽에 그 뭐 로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무실도 빌딩도 유명합니다만 그 로비스트 이렇게 해서 굴러가고 도대체 원조한답시고 나갔던 그 돈들이 우크라이나에 나갔던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그러나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이걸 지금 뒤집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미국에서는 싫죠. 임피치 트러스크랍니다. 트럼프하고 머스크를 같이 탄핵하자입니다.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헷갈리지? 이런 상황. 이거 보세요. 대표님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상황. 네, 이거 젤렌스키. 어떠셨어요? 일단 뭐 그 동병상련이라고 약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젤렌스키가 좀 안 됐기는 했죠. 우크라이나가. 근데 어쨌건 그 뭐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다.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해외에서 계속 자기네가 전쟁에 관여가 돼 있었던 이런 것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트럼프의 이 행동은 또 그들의 지지자들에게는 또 상당히 그 쾌감, 만족감을 좀 줬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거는 젤렌스키가 무례한 사람이라서 인성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미천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서 이러고 있느냐 말이죠. 왠지 냄새날 것 같은 이 티셔츠 입고 어딜 가나 지금 전쟁통이랍시고 어딜 가나 이러고 있는데 통역도 없이 저도 시원찮은 영어입니다만 저보다 못하대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서 뚜두두 거리고 있고 첫 질문이 여기 있어. 유튜브 하는 분이 첫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당신 왜 정장을 안 입고 오느냐고. 양복 없냐고. 뭐 했더니 그 답변하는 것도 버버버거리고 하는데 이 삿대질하는 거, 말 중에 끼어드는 거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데서 나갔단 말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트럼프가 판 함정에 빠졌다. 그래서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이 뭐였는지 그 돈들이 다 어떻게 됐을 것인지 한번 제대로 한번 봐봐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정하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나 사람이 이렇다는 트럼프가 판 함정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트럼프의 벤스의 그런 모습들, 미국의 어떤 그것 때문에 진짜 함정 판 건 젤렌스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영상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부 가짜 아닙니까? 이거 진짜 주먹패는. 그러나 결국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딴 거보다 이러고 나서 2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바로 밥도 못 얻어먹고 백악관에서 쫓겨났다가 영국 건너가서 우리 돈 한 4조 되는 차관 받았고. 네. 영국이 공짜로 주겠습니까? 4조. 그렇죠. 4조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 광물 뭐가 됐든 그 나라의 자산 뭔가를 차압을 받겠죠. 탈 털린다고 봐야겠죠. 4조 중에 한 4천억 원 됐고요. 됐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나온 게 2부에서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유럽이 이거 봐. 우리가 재무장 해야겠네 하는 그 소리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얘기 나오고 이것도 보세요. 의회 연설을 하는데 이쪽은 공화당 측입니다. 수시로 기립박수가 나왔잖아요. 여기는 박수 한 번 안 칩니다. 전부 무슨 발언만 하면
거짓말이라고 false 이러면서 띄웠죠. 자, 그런데 딴 데도 아닌 CNN에서 조사를 했다가 이 트럼프의 의회 연설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반응이에요. 매우 긍정적이다 44%,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25%, 69%입니다. 거의 70%예요. 아니야, 부정적이야가 31%입니다. 이쯤 되면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들은 어떻게? 아, 우리 보통 50%만 넘어서 지지만 나와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70%가 트럼프 의회 연설을 듣고 좋았대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런 식입니다. 미치광이 야유, 뭐 이런 거. 중간에 그 민주당 의원 시작하고 한 5분 됐을 때 이렇게 한번 항의하다가 쫓겨난 거. 그런 것만 증오로 가득 찬 트럼프 의회 연설. 이거 해서 뭔 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 언론들 보면 웃겨요. 지금 이게 이미그레이션 밴, 불법 입국 막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트럼프의 가장 파퓰러한 행정명령이란 거예요. 이쪽이 파란색, 55%가 좋다는 겁니다, 미국. 그러니 우리 국내 언론은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적대감을 보여서 도대체 얻을 게 뭔가 싶기도 한데 지금 이 상황, 여기서 아까 대표님, 우리 녹화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 말씀 그거 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이 좀 약해질 것으로 보신다 하셨잖아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원하는 대로 힘을 가지고 뭐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고 그거에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 수그리고 있잖아요. 네, 수그리고 있고 뭔가 요구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어쨌든 좀 무마하려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이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일단 한숨 돌리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가 막 위협받고 막 이랬을 때는 당장 알았어 이렇게 하지만 돌아서고 이제 약간 숨 돌릴 여유가 생기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심리들이 근데 여기저기서 그런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이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액션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4년이 끝나고 나면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 정말 강한 미국이 되어 있을지 아니면은 중국하고 다른 게 뭐야? 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상황이 돼 있을지 저도 그게 되게 퀘스천입니다. 그죠. 그리고 왜 중국을 그렇게 안 때릴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취임사에서도 그렇고 이번 의회 연설에서도 그렇고 뭐 관세를 때려도 그렇고 중국은 기존에 때리던 10%에 추가 10%뭐 이 정도고 남들은 25%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렇게 뭐 중국을 갈구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일단 자잘한 거 다 정리하고 나서 그런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하고 손잡고 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중국이겠죠. 그리고 결국은 저는 그동안에 어디 가서 무슨 환율이나 이런 거 강의할 때마다 자꾸 이제 달러 패권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한 그런 어떤 담론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저는 아마 이 방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당대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쉽지 않을 같습니다라고 것 같아요. 얘기는 해왔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흔들리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는데 정말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일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체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의존해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모르죠. 근데 정말 어떤 역사적인 파국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안 보이던 유럽의 뉴스들이 요즘에 나온다는 거 거의 존재감 없었거든요. 유럽이 그만큼 단합이 좀 안 됐죠. 단합이 안 됐었고 그런데 돈은 지금 유럽으로 가고 있고 유로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2부에 가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약간 미국에서의 어떤 주가도 약해져 주식시장도 약해져 채권 가격도 다시 또 약해져 즉 금리가 오를 수 있고 그 와중에 달러도 약해져 하는 이른바 트리플 약세의 조짐이
살짝 보이는 거. 이 부분을 갖고 이제 한번 좀 고민할 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장님은 진짜 그동안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까지 생각했던 달러 패권의 약화, 네. 균열,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미국의 위상이 확실히 약해졌다는 것은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 있었던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겠다. 미국이 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용당해온 지난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년이 벌써 그런 조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계기잖아요. 브릭스에다가 이제 브릭스 플러스 해가지고 브릭스 쪽이 자꾸 이게 붙고 있대죠. 그렇죠. 그 숨도 못 쉬고 있던 유럽 쪽에서 젤렌스키 저렇게 박대하고 우리를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도 돈 모아서 한번 다시 재무장 해볼까? 그게 누가 주도? 1차,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었던 전범 국가였던 독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 이게 결국 참 또 천한 비유 나갑니다. 우리 학교 때 학교마다 짱이 있었잖아요. 통. 저는 그때 신기했던 게 한 10놈, 15놈을 갖다 세워놓고 산에서 때리는데 이 자식들이 맞고 있더라고. 아, 10명, 15명이 한 명을 빙비면 되는데.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짱이 나중에 보니까 그거 뭐 세상 생각해 보면 되죠. 뭐. 큰형님이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나이가 들고 뭐 하면은 친구 같은 영화에서도 은기 같은 놈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 큰형님 뭐 어디 저 요양이나 하고 계시죠 이러면서 개긴단 말이죠. 우선 힘이 약해진 게 보이고 돈 떨어진 거 보이고 아니면은 도덕적인 어떤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생기든지 이러면 이제 개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 살짝 그런 게 보이니까 개긴다는 것, 개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막강하면 꼼짝을 못하죠. 감히 꼼짝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힘이 약해져 왔던 그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겠죠. 브릭스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도. 지금 뭐 보니까 그 브라질의 그 룰라 대통령인가요? 그기도 막 이야기하면서 뭔가 새로운 재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거 중국이 나서지 않아도 그런 그 자원 국가들 가운데서 멕시코도 이번에 당하는 거면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우리는 다변화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살 길을 찾겠어라고 말이 나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또 합의가 되었죠. 그러니까 강하게 우리가 다 지금 인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줄 건 주면서 강하게 얻을 거를 요구해야 된다. 트럼프는 그게 먹히는 사람이다. 그 강하게 한다라는 게 사실은 강하게 거부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만큼 내가 다른 걸 또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일부에서 대표님하고 하고 싶었던 얘기에 요약을 하자면 그거 같아요. 저는 미국이 뭔가 약점 보인 겁니다. 전 세계가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저 옛날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고 우리가 마냥 큰형님처럼 아빠처럼 이렇게 기대는 나라가 못 되네. 저기에 정치 지도자가 됐건 미국을 이끈다고 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그런 부분이 보인 거예요. 저 자식들 주로 해온 게 뭐 지원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부 지 배불리고 무슨 뭐 저거 마음에 안 들면 이 나라 저 나라 무슨 뭐 테러를 범하든 뭘 하든 표 안 나게 해서 사람들 정권 교체까지도 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도덕성을 회복하고 다시 그거 하기에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헛돈 쓰면서 거기다가 뭐 군인들의 어떤 뭐 희생을 갖다가 감수해 가면서 그런 거 아니겠다고 하니 그런데 그런 변화가 싫은 사람들이 싫은 조직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약간 탁한 가운데에 약간 음침한 가운데에 그렇게 돌아가던 거기가 깨끗해지려고 하니 야 그러면 고기 못 살아. 그렇게 되면 고기도 없고 메기도 없고 다 떠나야 돼. 이런 식으로 되니 그 저항은 엄청날 거란 얘기죠. 오죽하면은 심슨 만화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예언이 좀 된다는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랬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자꾸 트럼프 암살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당분간
우리는 시장도 시장이지만 하루하루가 오늘도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이 탄핵 전국에서 새로운 어떤 변곡점이라 할 만한 이거 굉장히 지치고 힘든 그런 어떤 격변기를 우리가 지난다고 봐야 돼요. 네, 어쩌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금 이 시점이 세계적인 맞아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저는 순간이 그런 예감이 있을 수도 듭니다. 있다. 그런 예감이 네, 듭니다. 세계 질서와 관련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 패권이 약해지는 일. 내 생에는 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우리 소장님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시게 된 근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트리플 약세 언급을 하셨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어떤 현상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도 뭐 당장이야 뭐 벌어지겠습니까? 저 한 팔순잔치 할 때나 아니면 우리 한참 어리신 우리 임 대표님 환갑 때나 민망합니다. 우선 이거 한번 보시죠. 이제 조금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요 S&P 500인데요. 요 선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대표님. 요게 200일선입니다. 네. 월가 친구들 50일, 100일, 200일선 중요시하는 거 아시잖아요. 자, 이 코로나 이후에 랠리가 쭉 오다가 2022년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꺾입니다. 꺾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2021년 한 여름부터 좀 일찍 꺾였지만 여기서 보시면 200일선이 깨진다는 것은 조금 커요. 네. 이때 보면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랠리에 38.2%에서 멈췄습니다. 그런 식으로 멈췄는데 자, 그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는 200일선은 금방금방 회복됐어요. 금방금방 회복되다가 지금 여기서 약간 어떻게 어려운 국면에 왔잖아요. 여기서 또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우상향이란 거예요. 어쨌거나 우상향이고 그리고 이 조정의 폭이 10%, 뭐 20%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견뎌내면은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이걸 갖다가 반갑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소위 말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 극단적 공포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와 있고 그다음에 S&P 500의 빅스가 변동성 지수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통상 20 넘어갔을 무렵 시장이 조금 증시가 흔들리면 빅스가 20 위더라고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거? 작년 여름 8월에 BOJ 금리 인상한다고 앵캐리 청산 나올까 말까 하면서 한번 장 한번 빠질 때 그때 빅스가 6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걸 또 왜 희망적으로 보느냐 하는 얘기는 봐라 20 위에 그리고 30 금방 가면은 금방 변동성 지수는 다시 또 안정되잖아. 그러니 지금 요 변동성 장세 조금만 견디면 돼 하는 게 그건데 그러니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나스닥을 갖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스닥을 보시면은 앞만 봐도 이 좀 비싸다는 느낌은 들어요. 저는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여기가 닷컴버블 무너질 때 고점이고 여기는 금융위기 때의 저점인데 일단 이거부터 꺼보시죠. 금융위기 때의 저점 이후로 쭉 꺼놓고 이걸 갖다 한번 땡겨 보니까 여기서 걸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 요게 작년 여름부터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돈들이 미국 하면서 갔던 그 오버슈팅장 같아요. 그 오버슈팅장인데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짧은 조정으로 끝나고 가느냐 하는 건데 지금 나스닥은 데일리로 보시면은 뭐 더블, 트리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훅 왔는데 이때가 트럼프 당선입니다. 요 갭 나왔는 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쭉 왔고 트럼프 취임은 이때죠. 트럼프 취임 이후로는 지금 사실 그래서 연초 이후 보시면은 제일 좋은 증시가 러시아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이 반가운 데가 러시아인가 봐요. 그다음 홍콩이고요.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연초 이후 17%. 제일 꼴찌가 어딘지 아십니까? 뭐 태국, 아르헨티나가 저 밑에 있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88% 마이너스. 그리고 일본 마이너스 7.54, 나스닥 바로 그 위에 6.44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걸 보면은 이 부분 보면은 여기서 역발상 측면에서의 야 조정 끝났어.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조정 끝나서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 이 슬라이드 기억나십니까? 그때 12월 27일 날 그때 대표님하고 방송할 때 그때 배트맨 네. 여기 우리 M7에다가 이제 브로드컴이 가세해서 배트맨 됐잖아요. 잘 보입시다. 브로드컴 239불 거리고 있고 테슬라가 462불인데 테슬라 지금 가격 다 어지간하면 아실 테고 우리 가족분들 네. 낚인 것 같아요. 낚인 것 같아요 또. 뭐가요? 이 마켓워치에서 배트맨이라고 M7도 그거에서 브로드컴까지 넣어서 BATMMAAN 해갖고 뭐 희한하게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가야 돈 벌 수 있을 것처럼 막 pomп질 했잖아요. 네. 11월 12월 저때 어지간한 방송에서 다 그랬잖아요. 국장 탈선은 지능순이라고. 우리 한국만 그랬을까요? 아마 전 세계에서 다 그랬을 것 같아. 돈이란 돈들은 ETF가 됐건 뭐가 됐건 막 해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 브로드컴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였는데 12월 27일이 여기였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왔으니까 지금 이때 이 갭으로 출발했던 거 야 간대 진짜 가는 거야 했던 거 지금 이거 현재 이거 뭐겠습니까? 다 손절 하나 들고 있으면 지금 물린 거 아닙니까? 240불 뭐 이 정도에서 지금 180불 같으면은 60불 64 24 25% 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인데 일단은 여기서 보세요. 200일선 딱 왔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소식에 어제 실적 나오고 나서 예상치 상회했다고 시간 내에서는 15% 뛰다가 아까 자료 만들 때는 13%까지는 좀 내려왔네요. 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단기는 가능해요. 단기는 여기서 얼마든지 또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또 뭐가 됩니까 이거 쭉쭉쭉 우상향 하다가 이렇게 대차게 꺾이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주 길고 지루한 조정장인데 이거 보세요. 그야말로 길고 지루한 이거 똑같은 브로드컴을 데일리로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먼슬리로 한번 보시죠. 월간으로 이렇게 왔다가 기아 변속하고 또 변속하고 여기 우리 한국 사람 돈이 제법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 여기서 제 일감은 그렇습니다.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고 MACD나 RSI 보니까 월간으로 보니까 이 동안에 데일리로 보니까 살만한데 월간으로 보니까 이 구간에 꽤나 사연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브로드컴의 뭐 실적이 어떻고 뭐 AI 칩이 앞으로 어떻게 될고 뭐 AI 데이터 센터에 뭐 투자 공급 투자 과잉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제 일감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퉁퉁퉁이에요. 이제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길고 지루하고 또 올라가면 조정 끝났나 싶어서 또 달라들다 보면 또 아니야 하고 물리고. 네 이런 어떤 이 장을 각오해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게 오늘 그동안 좀 계속 밀리다가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세게 한 15% 가까이 반등은 나왔거든요. 시간 내에서. 시간 외에서 이제 오늘, 본장 열렸을 때도 이제 이 정도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가 그러니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고민이 큰 겁니다. 올라왔을 때 그냥 어느 정도 본전 내지는 조금 먹었을 때 털고 나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스러울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맨날 크리티컬 하대요. 그래야 뭐 클릭이라도 하니까 오늘 결국 고용지표 그리고 파월 연설이 있다 하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거 트럼프 취임 이후에 우리 뉴욕 시황에서 파월 얘기 연준 얘기 쑥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의회 의원들 그리고 관료들 공무원들 그리고 로비스트들 이렇게 굴러가던 워싱턴 DC에 다다다닥 붙어있던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 이 사람들이 다 뻥찌고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트럼프의 이걸로 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직에 의해서 어떤 큰 어떤 목표를 같이 정하고 이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다 하나
일일이 다 관여해서 음. 다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는 느낌. 근데 예. 보통 우리 조직 관리에서 일했을 경우에는 조직이 다 올스톱이 돼 버린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만 말은 보고. 안 해서 그렇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도 얼마나 그 테슬라에 대한 반감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는 기본적으로 다들 뭐 AI 뭐 내지는 자율주행 그리고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해서 했지만 미국 기술주들의 저는 거품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도 한번 보시죠. 제가 팔란티아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그 CEO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양반이 자 어쨌거나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국방부도 이제 그 도지에서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출 중에 설마 그런 건 있겠습니까만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지금 이게 팔란티아 테크놀로지 상장 이후의 흐름이에요. 상장 이후의 흐름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꼭 그거 할 건 아니네요. 얼핏 보면 무슨 뭐 더본 코리아 같은데 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우리나라 신규 상장주처럼 올라갔다가 흘러내리는 이 흐름은 미국도 마찬가지던데 자 제가 이때부터 이렇게 튀고 나서 꺾였지 않습니까? 네. 꺾였는데 이번에 처음 딱 온 게 어쨌거나 이 주식이 고만고만하다가 한번 랠리를 시작한 게 2023년부터 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오고 나서 꺾였어요. 꺾였으면은 이 한 방으로 조정 끝? 이제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실 겁니까? 아니면은 얘가 이러다가 쿵이 있겠습니까? A, B, C 같은 조정이 있겠냐 말이죠. 그동안에 내려왔던 거에 대한 이제는 100불이 굉장히 버거울걸요. 현재 80불인데 126불 하던 놈이 80불까지 내려왔는데 얘가 보면 이제 올라오면은 요것도 100불은 굉장히 버거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얘가 그냥 감으로 팔란티아를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차트적인 눈에는 이렇게 해서 오다가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도 가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장 무너지면. 절반을 토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절반 토해내면 아마 얘가 받칠 거예요. 이 선이. 뭐 그런 식으로까지도 볼 것 같으면은 얘도 하루하루는 모르겠지만 큰 흐름에선 큰 흐름에서는 지금부터는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때는 언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지간하면 먹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저 고점에서 먹었어도 못 판 분들 입장에서는 어유 지금 고점 대비 30% 40%가 하락했는데 근데 지금 팔긴 좀 올라가면 근처까지 올라가면 자꾸 고점을 보게 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이제 그 전제는 이제 다시 상승할 거라고 조정 후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있느냐는 거죠. 돈 나올 구석이. 그렇지. 유동성. 지금 이 올라온 이 주가에서 더 막 사가지고 끌어올려줄 수 있는 돈이 어디 있느냐. 연준이 금리 인하하겠어요? 지금?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인플레 지표가 여기서 계속 꾸물꾸물거리면서 올라갈 것 같으면 나중에 또 다시 긴축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거기다 대놓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런 쪽으로 관심이 별로 없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 본색을 드러내서 야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좀 풀어 했을 때 지금 연준 보니까 그렇게 말 잘 안 들을 것 같고 그러게요.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고. 그래서 너 일론 머스크 너 열일 해봐 이거 아닙니까? 장관으로 앉히려니까 의회에서 인준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1년 360월 중에 180일만 근무하는 묘한 장관도 아닌 것이 도지의 수장은 수장인데 당신 뭐야? 민간인이야 공무원이야 뭐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 말이 있잖아요. Call him as you like라고. 너 좋은 데로 불러라 일론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라는 지금 사실 이게 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어떤 정규 장관 임명한 장관에 의해서 이렇게 돼간다면 행정부에 의해서 돼간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함께 그러니까 욕을 먹을 게 정말 많을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라 그럴까 이 머스크가 이런 스타성 있는 머스크가 자기가 다 칼바지가 되면서 지금 해나가는 느낌. 칼춤을 추고 있죠. 네. 근데 미국 국민들의
이른바 서민들, 선량한 서민들은 지금 뉴스를 보면서 속이 시원할 거예요. 우리 세금 낸 돈이 그런 쪽으로 흘러들어갔어? 그런 데까지 막 지원이랍시고 해서 나갔어? 그 돈 다 어디로 샜을까가 이제 막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시원한데, 그런데 그런 약간의 부패와 부정이 있어야 또 세상 재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단단한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자꾸 노리겠죠. 그래서 똥볼만 차라, 너희들. 아까 뭐 트럼프 암살 뭐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머스크 리스크 가운데 네, 암살 가능성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때 라스베가스였죠. 그 트럼프 호텔 앞에 그 사이버 트럭 폭발까지. 그거는 워닝이죠.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만 왜 그 멀쩡하던 비행기들이 막 떨어집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약간 음모론 같은데. 좀 그러나요? 자,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독일 보세요. 자, 이 무렵부터 2023년 한 1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같이 출발 선상을 놓고 볼 것 같으면은 미국채 10년물은 여기서부터 뭡니까 이거? 2024년 9월, 작년 9월부터 연준은 100bp 금리,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그 와중에 시장금리는 막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어쨌거나 트럼프 이후로 베센트는 뭡니까? 우리 연준 보고 금리 인하하라고 할 생각 없다. 대신 우리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갖다가 낮추는데 전념하겠다. 그래서 잘 내려오는 중에 독일이 튀어버려요. 독일이 튀어버렸습니다. 독일 분트가 튀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유로도 튀었어요. 요즘 경제 지표를 볼 것 같으면은 유로존이 미국보다 좋은 거 없거든요. 그렇죠. 더 안 좋다고 얘기하는. 성장률을 보나 뭐를 보나 안 좋은 것 같은데 유로가 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 야, 소위 말해서 통화 간에 있어서 금리 격차가 중요하다며. 그러면은 미국이 독일보다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금리가, 기준금리도 높았으니까 달러 강한 거 인정. 그런데 미국은 최근 들어서 시장금리 내려왔고 독일은 올라왔잖아. 좁혀졌잖아. 네. 유로 강해져야지. 그 다음에 이거, 우선 이렇게 강해지는 거는 유럽의 재무장 일부에서 다뤘던,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도 뉴스의 흐름으로 쫓겨났다가 여기 가서는 또 환대받은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미국 믿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 자, 유로가 강해진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결국 또 독일을 비롯해서 우리 돈 1248조 원, 한 8천억 유로 정도를 어쨌거나 유럽 재무장을 위한 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또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찍어낸다는 얘기는 당연히 수급상 얘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금리 격차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돈 풀리면은, 그래서 방산 위주로 먼저 움직이고, 그게 결국은 유로존의 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아? 그러면 뭐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유로가 좋은 거 아니야? 뭐 등등이 있을 수가 있고, 딜러 보고 네가 왜 유로를 갖다 지금 사고 달러는 파냐라고 물으면 지는 뭐 그냥 단순하게 유로가 튀니까, 시세가 튀니까 우리는 사는 거지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자꾸 지금 오늘 대표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달러 패권에 대한 의심도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지금 보세요. 달러 인덱스 일간으로 봅니다만 트럼프 당선되면서 팡 튀었잖아요. 네. 쭉 왔다가 지금 쭉 해서 200일선도 떨어지고 트럼프 당선 이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독일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인포맥스에서는 95년 이전 거는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봤는데 얘가 7%, 7.13 뭐 이랬네요. 95년에. 네. 이게 지금 마이너스 0.90. 우리 진짜 희한한 세상 살았습니다. 그렇지. 그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런 세상을 살다가 얘가 튀어 올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2.8까지 왔는데 지금 얼추 눈으로 보더라도 뭡니까? 여기 커서가 가는 여기 3%가 굉장히 중요한 데가 되겠죠. 이거까지 열리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이거? 유로화. 근데 지금 유로화가 얼마인가요? 전에 유로화가 지금 유로화가 지금 이게 지금 얼마 전까지 1.02, 1.019 이래가지고 이거 1유로당 1달러 페르티 간다 했던 놈 지금 1.0835 많이 올라왔죠, 유로가. 근데 전 제 기억에 제가 유로화를 들고 이렇게 쓸 때가 외국에 있으면서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2,000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유로당.
1유로당. 예, 한 2005년, 6년, 6년, 7년, 뭐 요 무렵, 2005, 6년 요 무렵. 그동안 정말 많이 내려온 거죠. 유로화가. 예, 맞아요. 유로화가. 근데 만약에 다시 그 달러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통화로 다시 기대감이 커진다고 하면 또 다시 그만큼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요 부분이 그냥 찻잔석의 태풍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트럼프라는 변수로, 관세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세 때리겠다고 자꾸 하니까 캐나다 달러도, 멕시코 페소도, 중국 위안화도, 유로화도 어떻게 보면 약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익숙한 외환시장의 메커니즘 아닙니까? 관세를 두드려 맞아? 그러면은 그 나라의 수출업자들 입장에서는 환율이라도 높여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환전하는 게 되니 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래서 조금 낮은 가격으로 보내서 관세를 갖다가 추가해도 저쪽 나라에서 수출할 때 별로 관세 효과를 못 느끼도록 이런 식인데 심지어 캐나다 달러, 루니하고 멕시코 페소도 요새 약세가 아니에요. 네. 심지어 우리 원화까지도 우리도 지금 무슨 뭐 상호 관세 두드려 맞겠다는 둥 그렇죠. 그런 소리 나오는데 뭐 이렇게 4배가 해서는 높다고 우리가 관세가 예, 뭐 그런 예. 얘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 지금 요 부분은 재밌다기보다도 한번 관심을 가질만 조금 시장이 오반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너무 단숨에 왔잖아요. 그렇죠. 너무 단숨에 왔으니까 독일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너무 단숨에 왔다는 느낌은 드는데 달러 약해지고 있죠.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해 보이는데 중장기적으로 조금 흔들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그런 식으로 미국 금리가 그러면 여기서 더 안 내려가 준다면 결국 내려가고 싶은데 결국은 같이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끌려 올라가는 그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미국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러면은 트럼프 푸시 나올 것인가 하는 거죠. 아주 발빠른 시황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관세 가지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4월 언제까지 30일 유예했다는 거. 이게 일종의 과거에 우리 버냉키 풋, 옐런 풋, 파월 풋처럼 연준 풋처럼 장이 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또 살짝 말을 바꿔서 괜찮아라고 하려 했는데 증시가 오히려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풋이 안 통하네 하는 거고. 그런데 어제 말인즉슨 나 지금 뭐 증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나 지금 이 미국 이거 완전 새로운 나라로 이 썩어 문드러진 미국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나 할 일 너무 많아. 이런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 지금 전부 애들 이거 한번 얼차례 한번 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는 되게 뭐 속 시원하고. 속 시원하고 일을 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세상 좋아질 모양이다 이러는데. 우리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 그냥 우리의 민심을 한번 보면은 미국 이거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피로감은 피곤하면서 크죠. 이거 좀 심하다 뭐 이렇게 반감이 생기는 케이스가 더 많잖아요.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뭐 멕시코 뭐 유럽 지금 다 난리들이잖아요. 민심 국민 그 나라의 민심들이 뭐 젤렌스키 그 수모당하고 나서 가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다고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합니다. 4% 지지율이 8%포인트 올라갔고 12% 대본들. 애초에 쫓겨났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지지율도 좀 논란이 좀 있긴 하던데요. 아이고, 참, 그놈. 근데 예. 그걸 떠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유로화가 강한 것을 이유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최근 한 6거래일째 6일 동안 계속 올랐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충돌 이후에요. 그때서부터 유로화 강세가 이유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뭔 의미일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에 전부 되돌림 내지는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시나리오를 짜서 덤벼들었다가 손실이 나거나 하는 거. 오늘 딱 비트코인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는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나와서 바로 시세 한번 봤더니만 못 올라.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야 이거 선반영인가? 아니면은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저도 근데 그 생각을 결국 했어요. 보니까 그건데 뭐 더 사서 비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압류하고 있는 그걸 갖다 그냥 비축한다. 팔지 않고. 팔지 않고 그 정도의 행정명령이니까 몸이 이래 되는 거죠. 에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계속 사드리는 거. 그래서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또. 그래서 그 정치학자 중에 한 분이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진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글쎄. 비트코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자금 확보 방법 그냥 이런 거지 막 심지어 멜라니아 코인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자금 내가 원하는 세상 만들도록 나를 후원해 이거잖아요. 한국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 카드로 결제하고 세상에 의인은 그러니까 없고. 정치인이죠. 네. 정치인.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은 트럼프는 의인이야. 트럼프가 하는 모든 것은 선이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적 목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추구하는 이 사람의 생각하는 이해관계 뭐 국가관이 됐든 어느 산업이 됐든 이걸 철저하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어차피 힘 가진 칼든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은 낚이면 안 돼요. 언론이 낚이지 말고 막 여기저기 정보의 홍수라 할 만한데 금 해서 들어갔다가 지금 한 20% 까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 알래스카 LNG 이것도 지금 그래서 막 난리 났잖아요. 네. 주식도 폭등하고. 네. 근데 그 냉정하게 상황들 보면은 시진핑도 채산성 없어서 포기했다고 글쎄. 그러고 그다음에 엑슨모빌도 채산성 없어서 포기했다고 그러고 네. 우리 대왕고래 여기 해가지고 몇천억 이거 투자하는 거 가지고도 그 논란이 많았는데 위험한 것에 세금 쓰느냐 저쪽에 수십조의 돈을 우리가 과연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막 안 먹고 말지 비싼 거에는 뛰어들지 말자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무리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보다 비싸 보이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배트맨 할 무렵에 비싸 보였잖아요. 예. 그건 뭐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돈 빨가 먹고 저 해치펀드들 무슨 뭐 월가의 황제들 다 우리 돈으로 저 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 파티는 즐기되 입구에서 즐겨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 어쨌든 이 흐름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 이 흐름상 또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아니다. 예. 뭔가 분위기가 바뀐다 할 때는 빠르게 도망갈 준비, 마음에 가고 이런 것들이 돼 있으신 분들만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눈치 안 빠르다가는 전부 다 파장하고 도망가고 나 혼자 남아갖고 청구서 받는다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 임 대표님도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 네. 괜히 그냥 막 사람 좋아가지고 뭐 챙기다가 나중에 청구서 받는. 네. 자, 사인하라고 그래서 사인했더니 할부 뭐 이런 거. 자,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격변의 시기인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예. 너무 트럼프를 믿어서도 안 될 것 네. 같고 그렇다고 트럼프를 무시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예. 하여튼 우리도 철저하게 이용하는 뭐 낭만 빼고 철저하게 관찰하면서 이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생각이 드네요. 국가적으로도 외교 측면에서나 언론들도 우리가 실용적으로 가야죠. 끌고서 좋을 거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진호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